작년 겨울에 개봉해서 독립영화계에서 소소하게 흥행몰이를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디 호러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장르와 청소년 관람 불가 그리고 무명 감독까지 흥행과는 거리가 먼 요소들의 집합체인 이 영화는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죠. 서브스턴스의 흥행 이후 제2의 서브스턴스가 되고 싶은 영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영화 어글리 시스터와 투게더입니다. 먼저 투게더부터 리뷰하겠습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낯선 시골로 이사온 커플 팀과 밀리. 이사가기 전 밀리는 팀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팀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꿈도 반쯤 포기한 채 시골로 따라 내려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던 이 두 커플은 휴일에 산책을 나갑니다. 이상한 종에 이끌린 이 커플은 깊은 숲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때 갑작스러운 우기에 숲을 급하게 나가려던 찰나에 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기상 악화에 구덩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팀과 밀리는 목마름에 구덩이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되죠. 이후 날이 밝고 구덩이에서 나온 팀과 밀리. 팀이 점점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팀은 점점 밀리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이에 밀리는 팀을 거리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따로 자게 된 팀과 밀리. 팀은 음악 작업을 하던 중 밀리의 기이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낍니다. 영화 투게더는 초반 전형적인 공포영화, 특히 오컬트 영화의 도입부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전형적인 공포영화로 빠질 때쯤 이 둘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갈등과 서로 하나로 붙게 된다라는 설정이 부딪히면서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합니다.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번뜩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물론 스토리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밥 말아먹은 요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팀이 물을 마시게 된 것도 조금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갈증이 난다는 이유로 물을 마십니다. 물론 앞서서 대사로 안전장치를 해놓기는 합니다. 서바이벌 예능을 많이 봐왔고 은근히 그런 로망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물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데다가 비가 오는 상황에서 깊은 구덩이에 있는 고인물을 마신다는 건 팀을 너무 바보로 만든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팀이 밀리에 대한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입니다. 시골로 떠나기 전 밀리의 청혼에 버퍼링이 걸리던 팀이 마지막 자신이 청혼을 하는 이유를 후에 밝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변화의 과정이 더 잘 드러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팀과 밀리 앞서서 살았던 부부이자 실종된 커플에 대한 것입니다. 후반부 구덩이에서 등장을 합니다만 이 등장에서 바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미리 앞서서 등장을 안 한 걸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죠.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팀의 과거사입니다. 시골에 온 것이 탐탁지 않았던 이유였기도 하지만 어쩌면 밀리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였을 수도 있는 과거사를 너무 일찍 퇴장시킵니다. 앞서서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이 과거사는 팀의 마음이 변화되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영화만의 장점도 뛰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는 재밌습니다. 자신의 반쪽이 이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무리 없이 재밌게 이끌어갑니다. 거기다가 후반부 시퀀스는 영화 자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영화 상당히 결말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한 가정을 꾸린다고 합니다. 이를 말 그대로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사고에서부터 시작된 듯한 결말은 어떻게 보면 기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브스턴스와 바디호러라는 장르로 묶이기에는 궤를 너무 달리하는 영화입니다. 오히려 투게더보다 먼저 개봉한 영화 어글리 시스터가 서브스턴스와 비슷합니다. 어글리 시스터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왕자와의 결혼을 꿈꿔오던 우리의 주인공 엘비라는 못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비라의 엄마는 귀족 지번과 재혼을 하고 그 당일날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의붓 언니인 아그네스와 살아가게 된 엘비라. 그때 왕자 약혼자를 구한다는 초대장을 받고 교육을 위해 아그네스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무시와 핍박을 받던 엘비라는 왕자와의 결혼을 위해 예뻐지고자 수술을 받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술과 함께 다이어트를 위해 식충을 삼키기도 합니다. 반면 아그네스는 예쁘다는 이유로 우대받습니다. 그리고 예뻐지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던 엘비라는 우연히 아그네스가 마부와 사랑의 관계를 보내는 걸 목격합니다. 이로 인해 아그네스는 왕궁에 못 가게 되고 엘비라는 점점 예뻐지게 되죠. 그렇게 왕자의 약혼자를 구하기 위한 무도회가 시작되고 엘비라는 꿈꿔왔던 왕자와 춤을 추려고 할 때 갑자기 그때 문이 열립니다. 어글리 시스터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물론 신데렐라에서 나온 못된 의붓 언니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바라보죠. 너무 정직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말도 우리가 아는 그 결말이 나옵니다.
즉 이야기에 있어서 개성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중반부까지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재해석된 이야기를 그려 넣습니다만 후반부 가서는 자신만의 재해석했던 빌드업을 모두 버리고 단순히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라는 주제식과 걸맞는 이야기 전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신데렐라 이야기가 바탕이라 해도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글리 시스터는 다른 두 바디호러와의 다른 점들을 보여줍니다. 어글리 시스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서브스턴스의 열화판입니다. 서브스턴스와 어글리 시스터는 바디호러라는 장르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자라는 주제의식 또한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스토리의 개연성보다는 화려한 연출에 더 신경을 씁니다. 참고로 서브스턴스는 스토리도 뛰어나긴 합니다. 이렇듯 두 영화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어글리 시스터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브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 없었냐라는 물음표가 나오는 것이죠. 특히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주제의식 때문에 더 차이가 납니다. 두 영화 다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자라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인공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향을 위해 사투를 펼치죠. 예를 들면 서브스턴스의 주인공인 스파클은 우연한 계기로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고 거기서 금기시되던 제한을 스스로 넘어버립니다. 반면 어글리 시스터의 주인공 엘비라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연한 계기가 아닌 자신이 더 예뻐지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글리 시스터는 주인공에게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주인공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제의식과 잘 맞아떨어지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어글리 시스터의 주인공에게는 약간의 안쓰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많은 엘비라들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글리 시스터의 주제의식에는 공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신데렐라의 역인 아그네스의 설정도 조금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엘비라만큼이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그네스는 왕자와의 결혼을 하고 엘비라는 버려지는 결말에서 도대체 둘이 뭐가 다른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너의 위치를 알아라 라고 말을 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반면 이 두 영화와는 달리 투게더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서브스턴스와 어글리 시스터는 현실에 없는 듯한 영화 배경을 깔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자체가 두둥실 떠있는 판타지와 같은 모습이라면 투게더는 땅에 딱 붙어있는 현실적인 느낌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글리 시스터를 보면서 자꾸만 서브스턴스가 생각이 납니다. 반면 투게더는 현실에 딱 붙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서브스턴스보다는 타 공포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게더에 비해 어글리 시스터와 서브스턴스는 개성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투게더에게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바디호러라는 장르의 작품들은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애매합니다. 아무래도 인체의 훼손을 베이스로 깔고 가다 보니 결말 부분에서 깔끔함보다는 찝찝한 결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투게더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화 투게더에서 가장 큰 요소는 팀과 밀리 간의 관계입니다. 팀과 밀리는 각자를 동거인이라고 부르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거리감을 둡니다. 여기에 진짜로 몸이 가까워지는 설정을 넣으면서 이 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아이러니함과 끝끝내 마음도 가까워지는 결말을 보여주면서 현실적인 분위기에서 자칫 호러가 될 법한 몸이 붙는다는 설정이 이 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로맨틱한 느낌을 풍기죠. 진정한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그저 말만 있는 의미가 아닌 진짜로 하나가 돼버린 것에 개인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투게더는 앞서서 두 영화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비 영화계의 이단아인 원 바디스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원 바디스는 이제 좀비라는 배경에서 로맨스가 메인인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어글리 시스터보다 투게더를 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바디호러라는 말을 작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가 더싱이었죠. 더싱은 사실 고어 영화로 유명해서 봤었기 때문에 바디호러라는 장르가 고어물의 하이 분류인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디호러 작품들이 많이 개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되는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바디호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